손주 봐주다가 집까지 날렸습니다. 69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실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 손주 돌보시는 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아는 69세 김옥순 할머니 계세요. 가명이고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손주 봐주시다가 집까지 날릴 뻔한 일이 생겼어요. 3천만 원 배상 청구 당하시고 집까지 압류 직전까지 갔던 실제 사연이에요. 아니 손주 봐주다가 무슨 배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머니가 손주 돌보시다가 손주가 다쳤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요. 요즘 이런 사례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돼? 싶었는데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사랑으로 손주 봐주시잖아요. 그런데 법은 그걸 보호 감독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손주 돌보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그럼 김옥순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김옥순 할머니는 평범한 할머니셨어요. 아들 하나 있고 며느리 들어온 지 10년 됐고 손주는 7살 남자애 하나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니까 할머니가 손주를 매일 봐주셨어요. 아침 7시에 손주 데려다가 저녁 8시에 돌려보내고 밥도 해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그렇게 3년을 돌보셨대요. 물론 돈은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내 손주인데 뭘 이러시면서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대요. 10월 어느 날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셨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요. 손주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계셨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손주가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손주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팔을 잡고 울고 있더래요. 어머 어떡해 우리 손주야 하시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셨는데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팔이 골절됐대요.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할머니는 그때 너무 놀라시고 미안하셨대요. 내가 잘 못 봐서 이렇게 됐구나 하시면서요. 급하게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이가 팔 다쳤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하고요. 며느리가 회사에서 급하게 나와서 병원으로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대요. 어머니 괜찮아요. 애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죠. 이러면서 괜찮다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안심하셨대요. 그래, 며느리가 이해해주는구나 하시면서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집에 갔고 할머니도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악몽의 시작이었던 거죠. 다음 날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하더래요. 할머니가 얼마나 나왔는데? 했더니 일단 1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하더래요. 응급실 비용에 엑스레이 깁스까지 하니까 그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 그럼 내가 낼게 했어요. 당연히 본인이 봐주다가 다쳤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150만 원 송금해 드렸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가 팔 아프다고 학원을 못 가요. 한 달 학원비가 날아갔어요. 할머니가 그래? 그럼 그것도 내가 줄게 하면서 80만 원 더 보내드렸어요. 또 일주일 후에 전화 왔어요.
어머니, 이 때문에 제가 회사 조퇴를 계속해요. 이번 달 급여에서 20만 원 깎였어요. 할머니가 또 20만 원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보내드린 게 300만 원이 넘었대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상담 치료 받아야 돼요. 상담료가 한 번에 15만 원이래요. 어머니, 이 깁스 풀었는데 재활 치료 받아야 돼요. 10회에 100만 원이래요. 할머니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지? 하시면서요. 그때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 며느리가 자꾸 돈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줘야 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잘못 봐서 다친 거잖아요. 당연히 엄마가 책임지셔야죠. 할머니는 그 말 듣고 너무 서운하셨대요. 본인이 3년 동안 공짜로 봐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도 손주가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계속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한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내용 증명을 열어봤는데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손해배상 청구서라고 적혀 있고 3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더래요. 할머니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아셨대요. 이게 뭐야? 며느리가 왜 이래? 하시면서요.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며느리가 나한테 3천만 원 달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변호사 상담받았어요. 법적으로 가능하대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3천만 원이야? 내용 증명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랬대요. 김옥순 씨는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이 중상을 입게 했습니다. 치료비 250만 원, 학원비 손실 200만 원, 부모 간병비 300만 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 원, 향후 치료비 1,750만 원, 총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할머니는 이걸 보고 기가 막히셨대요. 내가 공짜로 3년을 봐줬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급하게 주민센터 가서 무료 법률 상담 받으셨는데요.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이거 법적으로 며느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더래요. 할머니께서 손주를 맡아서 돌보신 순간 법적으로 보호감독자가 되신 거예요. 보호감독자는 아이가 다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 보신 거, 이게 감독 소홀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너무 억울하셨대요. 그럼 손주랑 놀이터 가면 1초도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더래요.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케이스들이 엄청 많더래요. 할머니가 손주 목욕시키다가 손주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할머니한테 배상 책임 인정한 판례. 할아버지가 손주랑 자전거 타다가 손주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할아버지한테 배상 책임 인정한 판례. 외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마트 갔다가 손주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는데 외할머니한테 배상 책임 인정한 판례.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상했어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요. 할머니는 그 순간 무너지셨대요. 내가 사랑으로 봐줬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고요. 엄마, 나 3년 동안 공짜로 봐줬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하래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길 수 있대요. 그래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돼야 돼?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대요. 어머니가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왜 제대로 안 보셨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더래요.
할머니는 그 순간 아, 이 사람들이 진심이구나 느끼셨대요. 전화 끊고 한참을 우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당해야 하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현금이 없으셨거든요. 할머니 재산이라고는 시가 2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였는데 이미 아들 명의로 넘긴 상태였어요. 몇 년 전에 아들한테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면 미리 명에 이전하는 게 좋다고 해서 넘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였는데 500만 원밖에 없었고요. 결국 할머니는 조카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2천만 원을요. 며느리한테 일단 2천만 원 주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깎아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가 돈이 없어. 2천만 원만 줄게. 제발 좀 봐줘 하셨어요. 며느리가 안 돼요. 3천만 원 다 주셔야죠. 아니면 법원에서 봐요 하더래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정말 절망하셨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돈으로만 보는구나 하시면서요. 결국 할머니는 친구한테도 1천만 원 빌렸어요. 이자 10%예요. 3천만 원 다 모아서 며느리한테 송금했어요. 통장 잔고가 텅 비는 순간이었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입금 확인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앞으로 이 돌봄은 안 부탁할게요. 어머니 믿을 수가 없어서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정말 기가 막히셨대요. 3천만 원 받아가고는 이제 손주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후로 할머니는 손주를 한 번도 못 보셨대요. 며느리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들도 할머니한테 전화를 안 받더래요. 할머니는 매일매일 울면서 지내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나 하시면서요. 더 큰 문제는 빌린 돈이었어요. 조카한테 빌린 2천만 원, 친구한테 빌린 1천만 원. 할머니는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이자만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생활비도 부족한데 이자까지 내려니까 정말 힘드셨대요. 몇 달 지나서 조카가 전화했어요. 고모, 돈 언제 갚으실 거예요? 저도 급해요. 할머니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알아볼게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국민연금으로는 이자도 못 내는데 원금은 어떻게 갚아요? 할머니는 결국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셨어요. 재산도 없고 빚도 있고 수입도 적으니까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아드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시네요. 그럼 부양 의무자가 있으셔서 수급 대상이 안 되세요. 할머니가 그 집은 내가 아들한테 준 거예요. 나는 살지도 않아요 했는데도 안 된대요. 법적으로는 아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으니까 수급 대상이 아니래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막막하셨대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시면서요. 결국 할머니는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셨어요. 월세도 못 내서 집을 나오신 거예요. 친구 집 작은 방 하나에서 지내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대요. 69세 할머니가 하루 4시간씩 설거지하면 한 달에 70만 원 버세요. 국민연금 80만 원 합쳐서 150만 원으로 이자 15만 원 내고 친구한테 생활비 30만 원 드리고요. 남는 돈이 105만 원인데 이걸로 생활하시고 조금씩 원금도 갚으셔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가시고 오후 3시까지 일하시고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길에서 손주 또래 아이들 보실 때래요. 우리 손주는 지금 잘 크고 있을까? 나 생각은 할까? 하시면서 눈물 흘리신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70세가 되셨고요. 어느 날 친구가 할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언니, 이러다가 언니 쓰러지겠어. 아들한테라도 연락해봐. 할머니가 그 사람들이 전화 받겠어? 했는데 친구가 그래도 한번 해봐 하더래요.
할머니가 용기 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1년 만에요. 여보세요? 아들이 전화를 받더래요. 아, 나 엄마야. 손주 잘 지내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잘 지냅니다. 아들이 차갑게 대답하더래요. 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엄마 한 번만 보자. 할머니가 애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이가 엄마 무서워해요. 엄마가 제대로 안 봐서 다쳤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가슴이 무너지셨대요. 내가 손주한테 무서운 사람이 됐구나 하시면서요. 그래도 엄마는 손주 보고 싶어. 제발 한 번만.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전화 끊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친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손주도 못 보고 아들도 날 버렸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가 언니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 함께 살자 하면서 위로해줬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할머니한테 또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이번엔 조카였어요. 조카가 돈 안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할머니는 그걸 보고 정말 막막하셨대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시면서요. 그때 친구가 할머니한테 언니, 우리 같이 법률구조공단 가보자. 거기 가면 무료로 도와준대라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셨어요. 거기서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셨는데요. 변호사가 할머니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머니, 이거 억울하게 당하신 거예요.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할머니한테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께서 3년 동안 손주 돌봐주신 거, 이게 법적으로 무상용역이에요.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3천만 원 받아갔으니 오히려 할머니가 1천만 원 더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게 가능해요? 변호사가 네,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도 있어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며느리를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3년간의 무상 돌봄대가 4천만 원을 청구하며 이미 지급한 3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며느리 쪽에서 깜짝 놀라서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할머니가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나도 법대로 하는 거야 하셨대요. 결국 법원에서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판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며느리 측이 너무 과했습니다. 무상으로 3년 돌봄을 받고도 사고 한 번에 3천만 원을 받아간 것은 부당합니다. 할머니 측의 청구가 타당하므로 며느리는 할머니께 3천만 원을 돌려드리고 추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결국 할머니한테 3,500만 원을 돌려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돈으로 빌렸던 돈 3천만 원을 다 갚으시고 남은 500만 원으로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하셨어요. 지금 할머니는 그 월세방에서 혼자 사시면서 식당 설거지 일 계속하고 계세요. 손주는 여전히 못 보고 계시고 아들하고도 연락 안 하고 계시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돌려받았지만 손주를 잃었어요. 아들도 잃었고요. 이게 과연 이긴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사랑으로 돌봐준 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 법이 가족 관계를 완전히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손주 돌보고 계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손주 돌보기 전에 반드시 각서를 쓰세요. 손주 돌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상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요.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좋고요. 비용 5만 원이면 평생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하실 수 있는데요. 꼭 하셔야 해요. 김옥순 할머니도 우리 며느리는 착해서 괜찮을 거야 하셨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특히 돈 문제 앞에서는요. 둘째, 개인 배상 책임 보험 꼭 드세요. 월 보험료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최대 3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손주 돌보다가 손주가 다치면 보험에서 치료비를 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내실 필요 없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김옥순 할머니도 이 보험만 드러났어도 며느리가 청구한 3천만 원을 보험에서 냈을 거예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할머니는 피해 안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셋째, 절대로 재산을 함부로 자녀한테 넘기지 마세요. 김옥순 할머니의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였어요. 아들한테 집을 다 넘겨버린 거요.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면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는 말 듣고 넘겼는데요. 정작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할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집은 절대 다 넘기지 마시고 거주권 등기를 꼭 하세요. 이건 평생 그 집에서 살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집을 팔아도 할머니는 계속 그 집에 사실 수 있어요. 또는 집 절반만 증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 명의로 남겨두세요. 자식이 나를 버리겠어? 하시는데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 너무 많아요. 실제로 자식한테 집 다 주고 쫓겨나신 어르신들 정말 많거든요. 넷째, 손주 돌봄에 대한 대가를 받으세요. 내 손주인데 무슨 돈을 받아 하시는데요. 받으셔야 해요. 최저시급이라도 받으시면 이게 법적으로 유상용역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나도 업무 중 사고로 처리돼서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받으시면 자녀들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공짜로 봐주는 사람이랑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월 50만 원이라도 받으세요. 그게 나중에 할머니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돼요. 다섯째, 손주 돌볼 때 항상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세요. 놀이터 가실 때도 집에서 놀 때도 밥 먹을 때도요. 할머니가 잘 돌봤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할머니가 잘못 봤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손주가 다치면 그 순간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병원 진단서도 받으시고 사고 경위서도 작성하시고요. 며느리나 아들한테 카톡으로 보고하시면서 대화 내용도 저장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소송에서 엄청 중요한 증거가 돼요. 여섯째,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김옥순 할머니가 처음에 내용 증명 받았을 때 바로 변호사 상담 받으셨으면요. 3천만 원 물어줄 필요 없었을 거예요.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곳 많아요.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주민센터요. 거기 가시면 무료로 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들이 사랑으로 손주 봐주시는데 그게 이렇게 법적 문제로 번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 가족 관계도 법으로 따지는 세상이 됐어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해요. 사랑으로 손주 돌보시되 법적 보호장치는 꼭 만들어 두세요. 각서 쓰시고 보험 드시고 재산 지키시고 대가 받으시고 증거 남기세요. 이게 할머니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 손주 돌보시다가 문제 생기신 분 계시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법률구조공단 가세요. 전화번호는 132번이고요. 인터넷에서 법률구조공단 치시면 바로 나와요. 거기 가시면 무료로 도와드려요. 꼭 도움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손주 돌봄은 할머니의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자녀들이 엄마가 당연히 봐줘야지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도 본인의 노후를 즐길 권리가 있어요. 손주 돌보고 싶으시면 돌보시되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돌봐주시면 자녀들이 감사해야 해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꼭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손주 돌보고 계신 분들한테 꼭 보여드리시고요. 이런 일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문제가 생기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